네, 정부가 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3단계로 돼 있죠. 1, 2, 3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를 해서 모두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이분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기존의 3단계가 조금 단계별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 음,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간격이 커서 네. 2단계로 할 때 상당히 많은 이제 사회적 피해가 있었고 3단계로 할 때는 거의 상당히 더 큰 이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예, 단계를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적용했을 때 언론에서도 1.5단계, 2.5단계라고 표현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죠. 좀 단계별 좀 격차를 조금 줄여서 음, 좀 이행력을 좀 높이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눠지면 가장 큰 변화상을 일단 그 기존에 우리는 이제 3단계에 익숙하니까 네, 네. 3단계를 기준으로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 기존에는 뭐 지역 구분, 전국 구분 없이 이제 전국 기준을 중심으로 1, 2, 3단계를 구분했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1단계는 전국적으로 생활 방역 체계, 지금 현존의 체계하고 같은 방식이고, 음, 다만 이제 환자 수 부분들은 50명에서 각 권역별로 수도권은 음, 100명으로 이제 조금 상향 조정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1.5단계, 2단계는 지역별 유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음, 과거의 이제 경험에 따르면 모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2, 3월 달엔 대구 경북 지역 중심, 그리고 8월 이후는 수도권 중심, 일부 뭐 충청권 중심 이렇게 나왔다시피 이 그렇죠. 지역 유행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음, 그래서 1.5, 2단계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강조가 되었고 2.5, 3단계는 이것이 지역의 어떤 유행을 넘어서서 네, 전국 유행으로 갈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2.5, 3단계 해서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5단계로 조정을 했을 때 현재 단계는 그냥 그대로 1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기존의 1단계가 전국 50명 기준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바뀐 1단계에서는 권역별로 해서 수도권은 100명, 예. 나머지 권역은 한 30명 정도 음. 수준에서 1단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 계속 세 자릿수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때는 그럼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세 자릿수는 이제 요거는 국내 발생 기준이고요. 아. 지금 세 자릿수는 해외 유입까지 포함해서 그런데요. 이제 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0명 미만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네. 권역도 30명 이상을 넘어서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바뀐 이제 단계에서는 1단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그러니까 100명 네, 미만 100명 이상 네, 할 때 이 그 숫자는 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한다. 네, 해외 네, 유입은 빼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증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나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 저위험 시설에서 위험 시설별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위험 시설은 뭐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음흠. 그래서 낙인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 저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방역 관리 좀 소홀해도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해이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점 관리 지역하고 일반 관리 지역으로 해서 좀 중점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하지만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시설들이 있고 음.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조치 그냥 폐쇄 이런 부분들에 좀 뉘앙스가 강했다면 음. 이제는 이제 관리를 통해서 관리가 잘한다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리 네, 시설로 분류된 곳 같은 경우는 그 뭐 예를 네, 들어서 약간 상향이 된다 해서 바로 어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영업을 제한한다지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예, 네,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충격파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예. 이제 사회적 수용성, 지속 가능성을 저희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결국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예. 이 부분이 계속 피로감이 쌓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강한 조치를 취하다 하더라도 협조가 안 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감안을 한 근데 부분. 지금 이제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딱 들은 네. 느낌이 이게 좀 그 세분화라고 하는 게 방역에 초점이 맞춰졌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네. 좀 오해입니까? 뭐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예.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핵심 방역 수칙 예컨대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단 관리, 네. 환기 소독, 이용 인원 제한 등은 고위험 시설에서도 고위험 시설에서만 의무화가 되었고 네. 나머지 중위험 시설, 저위험 시설에서는 이것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는 중점 관리 시설이든 일반 관리 시설이든 똑같이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 1단계에서 이러한 관리 체계가 좀 더 이전 단계보다는 훨씬 강하게 이제 작동을 하고 단지 폐쇄라는 부분의 어떤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이제 여유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치에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네. 주 금요일인가요? 11월 13일 이때부터 네네.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이제 부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이때부터? 네, 저희가 원래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10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새로 이제 적용되는 이제 법률이다 보니까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그 현장에서 누가 뭔가 지금 적발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 인력들 그리고 저희가 생활 방역 체계로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 생활 방역에 동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뽑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도 활용하고 지자체에서 좀 더 아무래도 1단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현장 점검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그 1, 2, 3, 4, 5 그러니까 이 5단계 이제 그 조정안을 보니까 워낙 복잡해 가지고 최대한 단순했으면 여쭤봤는데요. 좀 우리 국민들께서 세세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점만 좀 전해 드리고 지금 그 코로나 확진 상황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주말에 있을 때 헬로윈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기폭제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일단 지났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좀 인파가 많이 몰린 사진도 좀 올라오고요. 저희로서는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이었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평균 잠복기 한 5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일이 이번 주 금토일 이점에서 좀 환자 수가 이제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헬로윈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동량이 좀 많은 부분들도 해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저희들은 적극 권유를 해드린 부분. 근데 이게 헬로윈데이가 아니더라도 요즘 단풍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만 나가도 이동량이 상당히 많던데 혹시 이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가을철 특히 이제 단풍철에 대비해서 방역 대책을 수립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뭐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의 어떤 방역 수칙 준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뭐 산에 올라가서 이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산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 이런 등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관광지 식당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방역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완급과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제 결국은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소비 진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 쿠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여행 쿠폰 같은 거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 과학적 근거들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를 기존 50에서 100명, 수도권 100명으로 올린 이유도 우리의 방역적 역량과 의료적 대응 역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 역량이 커진 만큼의 어떤 대응 부분도 같이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방역과 의료 역량은 그대로인데 조치만 완화가 된다면 그러한 이제 어떤 비판을 저희들이 어떤 금연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방역적 의료적 영향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 특히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 같이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만에 하나라도 독감이 유행할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혼동이 돼가지고 대혼란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건 뭐 방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부분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독감 증상이나 코로나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처방을 통해서 투여를 합니다. 1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